안녕하세요. GTQ 2급 포토샵 자격증 1회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영우 강사입니다. 자, 이번 차시 학습 목표입니다. GTQ 2급 자격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포토샵 기본 설정을 사용할 수 있다 입니다. 자, 그러면 GTQ 2급 그래픽 기술 자격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웹브라우저 다 띄워주시고요. 여기서 네이버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 자, 네이버 창에서 GTQ라고 한번 검색해 볼까요? 자, 그러면 메뉴에 KPC 자격이라고 나옵니다. 자, 얘를 한번 클릭하시게 되면은 그 창으로 들어가지고요. 자, 그러면 요 자격 소개라고 있어요. 자격 소개 보시면 GTQ 그래픽 기술 자격이라고 있습니다. 요 탭이 있습니다. 얘를 한번 자,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GTQ 그래픽 기술 자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져 있고요. 한번 같이 한번 쭉 볼게요. 자, GTQ 그래픽 기술 자격, 그 다음에 GTQI가 있고 GTQID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학습할 부분은 GTQ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해 주시고, 자, GTQ는 뭔가 자, 기술 디자인 역량 강화에 특화된 자격으로 누구나 취득이 가능하며, 자, 국내 디자인 자격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는 자격입니다. 사실은 그래픽 기술 자격에서 우리 국내에서 특히 이제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응시하는 자격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 2, 3급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2급을 목표로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1급과 2급 같은 경우는 공인 민간 자격, 공인된 자격이고요. 그 다음에 3급 같은 경우는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3급 같은 경우는 그 민간 자격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매를 추천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1급은 사실은 조금 힘들다 보면 1급은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제 2급을 공부하시고 나중에 내가 또 1급 따고 싶다 그러면은 또 추가적으로 해서 취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격 특징입니다. 특징은 우리가 이론이 없어요. 이 수업은 이론이 없고 실기로만 시험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포토샵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실기만 공부해 가지고 시험 치시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내 최초 국가 공인 그래픽 기술 자격증이고요. 자, 우리는 2급입니다. 2급은 네모난으로 되어 있고요. 실무 작업형 실기 시험이고 시험 시간은 90분으로 되어 있고 이제 포토샵에 보면 보통 이제 CSU 그다음에 CC 기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CC 기반으로 CC로 한글 버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25년 도 거를 사용하고 있고 한글 버전으로 시작할 테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CC 기반이면 2025는 2024든 2023이든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CC 기반이면은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2급 같은 경우는 우리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으셔야지 취득을 할 수 있어요. 60점 이하면 59점까지는 자격증 취득할 수 없고요. 60점부터 자격 취득이고요. 예를 들면 어떤 친구는 60점을 받았고 어떤 친구는 90점을 받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자격증 나중에 받아보면 우리가 본인이 몇 점을 받았는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격증 취득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60점을 받든 90점을 받든 100점을 받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 여유있게 그죠? 공부하셔가지고 여유있게 점수를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응시료가 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 32,000원 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시간은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본인이 이제 그 응시를 하게 되면 응시하고 나면은 1교시든 2교시든 이렇게 이제 배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배정 받으면은 그 시간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서 접수는 여러분들 신청하시면 되고요. 원서 접수한 신청 기간이 따로 있거든요. 그 기간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시험 일정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이 12월 달, 2025년도 12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인데 지금 올해는 다 끝났어요. 여기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보시면 이제 원서 접수 기간 있잖아요. 접수 기간은 이미 12월 3일까지 끝났고요. 그래서 요 시험은 되게 많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이 동영상을 보고 공부하셔가지고 본인이 내가 시험을 칠 수 있는 기간을 잡아가지고 접수하시고 자격증 취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서 접수 기간을 잘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온라인 본 사이트에서 여기에서 원서 접수를 할 수 있거든요. 접수할 수 있고 접수해서 이제 예를 들면은 자 2026년도 1월달 그러니까 올해 12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원서 접수를 했다면 요거는 좀 힘들겠다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우리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원서 접수했다면 그러면은 시험일은 2월 28일 날 시험 칠 수 있고요. 성적 같은 경우는 3월 20일에서 3월 27일까지 안에 성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적을 확인하고 내가 합격이다 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서 이 본 사이트에서 또 신청을 하시면 자격증이 본인 주소로 배달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자격증 취득한 걸 가지고 나중에 뭐 이력서든 본인의 나중에 뭐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제 기준 한번 잠깐 볼게요. 출제 기준 보시면 우리는 2급이니까 자 여기 보면 이제 토탈 4문제가 나와요. 4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20점, 2번에는 20점, 3번에는 25점, 4번에는 35점인데요. 보통 이제 1번은 좀 쉬워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갈수록 조금씩 점점 어려우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1번 같은 경우는 툴을 사용해서 이미지 복제 및 변형 문자 효과를 하시면 되고 2번은 사진 편집 기초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미지 색상 명도 조절 필드 등 다양한 액자를 제작하는 거예요. 여기 조금 점수에 비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계속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사진 편집인데요. 25점이고 레이어 편집 및 문자를 이용한 효과 등 되어 있고 4번은 이벤트 페이지 제작을 해가지고 35점입니다. 상기 문제 요소들을 활용한 이벤트 페이지 제작. 그래서 사실은 3번, 4번으로 갈수록 사실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갈수록 점점점 기능들이 어려워지지만 점점 여러분들이 손에 익고 익숙해지면은 계속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연습을 얼마큼 많이 하냐에 따라서 요 4번까지 다 푸냐 다 못 푸냐가 또 걸려져 있습니다. 4번까지 다 풀었다 하더라도 또 중간중간 내가 또 실수했던 부분들을 또 이렇게 마이너스 감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감점해 가지고 토탈 점수 60점 이상만 되면 됩니다. 60점 해도 됩니다. 딱 60점 해도 됐고요.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1급 같은 경우는 우리는 2급입니다만은 1급 같은 경우는 2급보다 난이도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더 속도를 올리셔야 되고 연습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되고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 가지고 시간이 빠듯하거든요. 그에 비해서 우리가 목표하고자 하는 GTQ 2급은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적당히 좀 공부 좀 하시고 시험을 치시면은 뭐 합격하지 않을까? 대부분 제가 요거 뭐 특강을 해가지고 한 하루에 3시간 4시간 정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한 4, 5일 정도 공부해가지고 다 합격되는 90% 이상 합격되는 그 수업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오프라인 아니 온라인이지만 여러분들이 뭐 잘 보고 따라 하시면 어차피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이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자, 잠깐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우리 책 한번 잠깐만 같이 할 이제 책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 한번 해볼까요? 자, 길벗 신화공 GTQ 2급 이라고 한번 검색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검색이 되네요. 자, 요거는 요 책. 저는 지금 이 책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요 책의 기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개인적으로 요 금액이 보니까 정가보다 이제 인터넷 가격은 조금 싸네, 그죠? 그래서 요 책으로 제가 진행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책 구매 하실 친구들은 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 포토샵 한번 진행 한번 해볼까요? 자, 포토샵은 여러분들 뭐 저하고 버전이 조금 달라도 사실은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포토샵 한번 열어서 같이 한번 기본적인 것들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 저는 CC 버전이고요. 2025 버전입니다. 뭐 저랑 똑같으면 좋고요. 조금 달라도 같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한글 버전이 있고 영문 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글로 사용합니다만은 혹시 여러분들이 영문으로 사용하는 친구들은 영문으로 또 내가 사용하게 되면 영문으로 또 시험을 치시면 되고, 아니면은 뭐 한글로 이렇게 패치를 좀 설정하셔가지고 한글로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진행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포토샵 기본적인 것들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파일로 들어가 주셔가지고 새로 만들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 할 텐데 이번 시간에 여러분 계속 진행하면서 우리 단축키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쓸데없는 단축키는 말고 꼭 여러분들 사용해야 될 단축키들을 알려드릴 텐데, 그런 단축키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혹시 필기도구 있으면 필기도구 좀 빼놓으시고 필기 하시면서 같이 진행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새로 만들기 한번 열어봐 주시고요. 자, 오른쪽에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이름 넣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이름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여러분 시험을 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름을 정하실 때 여러분들 이제 수험 번호를 먼저, 지금은 모르잖아요. 근데 대충 제가 뭐 1, 3, 4, 5, 6 입력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본인이 시험을 신청하게 되면은 나중에 수험 번호를 받습니다. 수험 번호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본 이름 입력해 주시고, 다시 이제 여기 1번 문제면 1이라고 해야 되고 2번 문제는 2라고 해야 되고 3번 문제는 3이라 해야 되고 4번 문제는 4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는 여기가 1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픽셀, 우리 안에 보시면은 픽셀, 인치, 센티미터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은 포토샵은 기본적으로 이런 픽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실수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픽셀, 우리 2급은 무조건 픽셀입니다. 해주시고요. 폭은 이제 문제가 지정되어 있는 픽셀 사이즈가 있습니다만은 그때 지정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뭐 내가 뭐 400 곱하기 높이가 만약에 600이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해상도는 여러분 72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픽셀 인치가 있는데 이것도 바꿔주시지 말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72. 교수님 여기 기본적으로 72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쵸, 72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이 나는 72가 아니라 나는 본인이 70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이게 뭐 300이라든지 뭐 500이라든지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여기 72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RGB 색상 8비트 흰색이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해상도가 왜 72로 해야 되냐면,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72 정도만 해주시면요, 우리 화면상으로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들 포토샵으로 어떤 작업을 하고 그 포토샵 작업한 거를 내가 출력을 해가지고 내가 보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여기에 뭐 예를 들면 300이든 500이든 1000이든 800이든 이렇게 좀 크게 잡으셔야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72로 한다 라는 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 이름 네, 중요합니다. 요 이름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문제가 실격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요거 이름, 그 다음에 72, 그 다음에 요 사이즈들은 지정된 사이즈, 그 다음에 픽셀이다. 요 픽셀은 지정되어 있으니까 요거 바꾸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400, 600은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RGB 8비트 흰색 만들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800 곱하기 600 높이의 요 캔버스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이제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이름이 나와져 있을 겁니다. 보입니까? 그 다음에 100%라고 되어 1:1 사이즈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걸 살짝 빼시면, 이렇게 빼시면은 이렇게 빠지고요. 이렇게 작업하셔도 좋고, 또는 이렇게 넣고 작업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좋고.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요 메뉴에 최대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위에 안 보이거든요. 위에 메뉴가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절대로 뭐 좀 그렇지만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셔도 되고 빼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도구 상자가 있습니다. 이 도구 상자는 우리가 모든 기능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도구 상자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 저는 이제 두 줄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한 줄이잖아요. 그래서 이 화살표를 클릭하면 한 줄, 두 줄 되니까 요것도 여러분들 많이 본인이 편한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오른쪽 하단에 패스 채널 이런 것들은 있는데, 혹시라도 아이고 여기 나와버렸네요. 잠깐만요. 다시 포토샵으로. 다 됐네요. 자, 다시 포토샵으로 돌아왔고요. 자, 여기 있는 도구 상자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구 상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도구 상자에서 이제 이번 시간에 가장 기본적인 것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 하단에 보면 패스 채널이라고 있고요. 여기에 레이어라고는 없네요. 그래서 레이어라고 있으면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만약에 없는 친구들은 여기 창에 가셔가지고 여기에 레이어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서 보시면 레이어라고 이렇게 빠지고요. 요 레이어 같은 경우는 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넣어 놓으셔도 되고 빼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포토샵에서는 레이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기본적으로 흰색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위에 보시면 얘를 꾹 눌러 보시게 되면 사각형 선택 도구라고 있고요. 얘 클릭하셔가지고 클릭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기 뭐냐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법, 선택할 수 있는 거라서, 자, 클릭 드래그 하셔가지고 여기서 색상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위에 정경색, 뒤에 있는 것을 배경색이라 합니다. 앞에 있는 색상을 저는 노란색을 정경색, 뒤에 있는 색상을 배경색이라고 합니다. 자, 정경색을 내가 여기다 색상을 넣으려고 하면 Alt 꾹 눌러주시고 백스페이스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배경색을 넣으시려면 컨트롤 키 누르고 백스페이스 눌러주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도 넣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정경색 넣을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선택 해제, 이거 선택됐잖아요. 선택 해제 하시려면은 컨트롤 D 눌러주시면 돼요. 이것도 단축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선택 해제는 컨트롤 D. 자, 지금 보니까 배경에 요렇게 지금 하나의 배경에다가 다 색상이 들어갔는데,
요것만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걸 하나에 넣기 때문에 이제 레이어를 만들어서 한번 해볼 건데, 다시 신색으로 돌아가려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러면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Z 계속 누르시면 뒤로 돌아갑니다. 됩니까? 컨트롤 Z를 계속 누르시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Z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다시 앞으로 가고 싶어. 컨트롤 Shift Z를 계속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다시 앞으로 갑니다. 다시 컨트롤 Z 누르면 뒤로 가고, 이것도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레이어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플러스 누르면 레이어가 만들어지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사각형에서 자, 색상 한 개 넣고 컨트롤 D,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거 이동 도구입니다. 이동 도구 클릭하셔가지고 이동하시면 얘가 이동됩니다. 왜냐면 레이어를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얘가 이동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레이어 또 만들어 볼까요? 레이어 한 개 더 만들고, 이번에는 꾹 눌러가고 타원, 이제 원을 만들어 볼까요? 원을 한 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빨간색으로 넣고 컨트롤 D 누르면 되고요. 얘도 이동하려면 반드시 자, 이동 도구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도 여러분들 자, 겹쳐볼까요 한번? 자, 지금 사각형인 노란색 사각형이 지금 밑에 있잖아요, 그죠? 노란색 사각형이 지금 밑에 있으니까 레이어를 살짝 위로 올려주시면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나는 교수님 다른 색상 하고 싶은데, 자, 정경색을 한번 내가 여기 클릭하시게 되면 색상 피크가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내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 정경색이 파란색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타원에서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원 그려가지고 Alt키 누르고 백스페이스 눌러주시, 여기 레이어 한 개 만들까요? Alt키 누르고 백스페이스 누르면은 이렇게 레이어, 자, 파란색 들어가고 컨트롤 D, 그 다음에 자, 이동하시면 이렇게 이동이 되네요. 자,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레이어에서도 내가 이름을 좀 바꿀 수 있습니다. 레이어 1 요거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요거는 노란 사각형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이름 요거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요거는 붉은 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얘는 뭐 푸른 원이라고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을 내가 지금은 사실 몇 개 없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실제로 작업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이 레이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가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내가 삭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잡고 딜리트, 우리 키보드의 딜리트 키, 또는 또 잡고 클릭 드래그해서 여기 쓰레기통에다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편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딜리트 키 눌러주셔도 되고, 여기 쓰레기통으로 가져 놓아주셔도 좋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포토샵,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첫 시간이기 때문에 GTQ는 뭔가 이런 것들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우리 포토샵 실습은 1회차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PPT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 포토샵 실습은 같이 한번 우리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도학습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뭐 1회차부터 10회차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GTQ 포토샵 자격증을 하려고 시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10회차까지 뭐 우리 온라인 수업이니까 어떤 요일에 어떤 시간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계획을 한번 우리 자기 주도학습 시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기주도학습 시간은 우리 온라인 수업 마치고 나서 여러분 잠깐 짬을 내서 본인 스스로 같이 한번 해보는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회차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